84쪽에서 13번 봅시다. 등록민허세 세율 틀린 것은 1번 등록민허세로서 과세한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은 8보채 그랬죠? 1000분의 8 맞고요. 주택, 유상, 일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주택 단어와 유생 단어 두 개 있죠. 이랬을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해서 50% 갑니다. 그 내용으로서 2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이니까 자기가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경매 신청하겠죠. 그럼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방세에서는 탄력세율을 다 두고 있어요.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으로서 나와지고, 그리고 좀 더 문장이 있다면 해당 연도만 적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4번 맞고요. 5번에서 말소등기 이 말 나왔죠. 말소등기 말 나왔으니까 건당 6,000원으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15번에 대한 요로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 틀린 것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맞죠?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이니까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변경 나오죠. 등록민허세에서 변경, 말소 이 말 나왔으면 건당 6,000원 맞고요. 4번에서 증여 나왔죠. 증여 나왔으니까 광복절 8월 15일에서 큰 거 1000분의 15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도 변경 나왔죠. 그랬으니까 건당 6,000원. 문장 다 읽어줄까요? 포인트만 잡을까요? 포인트만 잡는 게 낫겠죠. 16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A단용 안 푸셔도 됩니다. 18번 갑시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틀린 것.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과세 표준이죠. 취득세니까 거의 세자 앞에가 취득됐으면서 따라가면 돼요. 취득 당시 가액.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의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는 연부금 지급일 됩니다.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에 대한으로서 연부 금액 되겠죠. 맞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연부금 총액 그러면 틀려요. 이 연부 금액에 대한 내용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총액 나오면 틀리다는 거,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과세 표준되면서 등록면허세에서 세자 맨 앞에가 등록이죠. 그럼 이제 따라가면 돼요. 등록 당시 가액 맞고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기한 후 신고예요. 이제 문장에서 쭉 가볼 때에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으세요. 문제 키로 잡고 여기에서 기한 후 신고 요 단어에서 볼 때에 기한 후에 신고한다 있으니까 기한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딱 적어요. 무신고 시 자수다 라고 적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봅니다. 뒤에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무신고 시 자수니까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될 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장 보죠. 문장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맞죠? 그리고
또 다시 뒤에 보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자수는 어때요? 자수는 들키기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통지 전까지. 맞죠? 견우 신고한 경우는 또 자수는 자수에 대한 어디에서 감면하냐면 해당된 거에서 감면하죠. 해당된 뭐였어요?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되는데, 여기에서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면된다, 이 숫자가 틀린 겁니다. 숫자에 대한 이유로서 50%의 숫자가 나오려면 앞에서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이 말이 있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 숫자에다가 치중하지 마세요. 아는 것은 이 정도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깊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숫자 외우다 보면 시간 낭비돼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내용은 외우지 마시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1000분의 2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거기다가 앞에다가 적으세요.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한다 하세요. 취득세에 표준세율 적용한다. 앞에다가 표준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뭘 물어본지를 알아요.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 키는 뭐였냐?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본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주택 매매 나왔죠. 유상주택 요 두 단어가 다 나왔다면 1, 2, 3 1, 2, 3로서 여기에 대한으로서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9억이죠. 그러면 1000분의 20 맞죠? 4번 맞고요. 5번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19번 갑시다. 19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징수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죠. 그랬으면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신고한 거니까요. 그 내용으로서 1번이 틀렸네요. 2번에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맞죠? 거기서 취득단을 끼가 안 껴요. 안 끼죠? 안 끼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또 셋째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한 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 맞고요. 3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여기서 보니까 문제 키는 뭐였어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서 땡땡권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땡땡권자. 근저당권자다. 맞죠? 4번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여기도 납세 의무자 물어본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로서 말소자 나왔죠. 그럼 뭐예요? 소유자. 설정자인 소유자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자, 납세지 물어봤죠. 그러면서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감독했죠. 물건, 부동산, 소재지 맞고요. 21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옳은 겁니다.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은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30일 내에 산출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다. 이제 문제 키 잡는 거 아껴줄게요.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은자가 나오잖아요. 은자 앞에 있는 것이 문제 키의 거의 80%예요. 또 은자가 없다면요. 거기에서 뒤에 보시면 이게 마침표였을 거예요. 이 마침표 이 앞이 문제 또 키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요. 어차피 이 문제가 어떤 걸 물어봤냐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키를 먼저 보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끝에서 뭐 있습니까? 신고, 납부한다. 또 나오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이 문제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포인트에 대한 뉴스 보니까 후에 중과세율 적용 나오죠. 뭘까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니까 60일 됩니다. 그런데 30일 틀렸죠. 또 다시 조심하실 게 또 틀렸나요?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가산세 제외. 이렇게 가산세, 가산세 포함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2개 틀렸네요. 그다음에 또 다시 2번에 대한 내용도 대충적으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포인트에 대한 이유로서 거기 보니까 등기 나오죠. 등기, 등록 이만 넣었으면 하루 간다 라는 이유로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 아니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30일 내다 틀렸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거기 쭉 가보니까 끝에서 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문제의 키는 뭐였냐?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 물어보고 거기에서 맨 앞에서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죠. 첫 글자 부자 나왔죠. 그럼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인데 시가 표준액이 다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민호세 세율은 자 이건 문제가 등록민호세 세율 물어봤죠. 은자 앞에가 등록민호세 세율이잖아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포인트 잡아내야죠. 포인트는요. 가압류. 가압류는 어느 목적이에요?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서 등기할 거니까 채권 금액가이죠. 그런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틀렸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 앞에서 등록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보니까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죠. 그러면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다 라는 이유로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5번이 맞는 답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등록에 대한 등록민호세 부과 징수 틀린 것. 자 문제 잡아냈죠. 등록민호세 부과 징수. 등록민호세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예요. 이 문제는 등록민호세 신고 납부 틀린 것은 1번 등록민호세 부가세로 등록민호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교육세, 등록민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농어촌 투표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부가란 말은 뭘까요? 붙인다. 그러면 등록민호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그럼 여기서 1번 내용은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2번 문장에 대한 끝으로 쭉 보세요. 먼저 끝 봅시다. 대충 보니까 은자가 없네요. 은자 없으니까 끝 가야죠. 끝 가볼 때 뭐였어요? 신고 납부. 그럼 등록물에서의 신고 납부단 내용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야죠. 포인트 볼 때에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 받은 후에 물건이 추가 징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럼 뭘까요? 후발적 사유죠.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로서 며칠?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그리고 이제 가로 조심하세요. 가산세 제외. 거기까지 다 나왔으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네, 3번 갑시다.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물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에 아니한 자는 지자체 장에 지방세 과세 표준과 세금액을 결정, 통지 정에는 납기 후 신고서를 납기 후의 신고서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볼 때 기한 후 신고 나왔죠. 그러면 무신고시 뭐예요? 자수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장 다시 봅니다. 다시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대상자 맞죠? 무신고니까요. 그냥 또 뒤에서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다. 맞죠? 맞았으니까 이제 가로 안 들어가 봐야죠. 가로 안 들어가 볼 때 가산세 포함한다. 가산세 포함한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은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가산세 가산 하여서 끝말은 뭘로? 보통 징수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볼 때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뭐 나왔어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산세 가산 가산세 포함 맞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등록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벌써 나오네요.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죠.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뒤에가 가산세 합한 가산세 가산 끝말은 뭘로? 보통 징수 맞죠? 그 다음에 5번 등록면허세는 수수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을 설정하여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에 미달 경우는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얼마로 징수? 6,000원으로서 징수됩니다. 그런데 부과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5번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23번 등록면허세 틀린 것 1번 무덤 뭘까요? 묘지죠. 묘지가 나오니까 끝말은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2번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어떤 말 나왔어요? 재평가 이 말 나왔으니 기단을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변경된 가액 가야죠. 그런데 재평가 전 가액이다 틀렸죠. 답은 2번. 이런 문제만 나오기 비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금액과 공무상 금액이 다를 때는 공무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여기도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는자표 뭐 있어요? 납세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니까 지방세무로서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세자표가 등록이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 자, 이게 만약에 취득세 문제였어요. 취득세 문제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떻게 나올까? 취득세니까 세자표가 뭐예요? 취득.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 이게 되겠죠? 여기는 등록면허세니까 세자표가 등록이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볼 때 5번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 자 여기에서 이 압류 해제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자체가 하는 거죠.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끝말은요 비과세로 됩니다.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압류 해제 등기 이렇게 끝났을 때 비과세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압류 해제 등기라고 말이 나오면서 뒤에가 글자가 또 있어요. 글자가 또 있으면서 뒤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 이 말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과세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24번 등록민허세 옳은 것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납세지는, 자 능자표 뭐였어요? 납세지. 그러니까 등록민허세가 지방세니까 부동산 소재지 가야죠. 주소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자 이게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죠. 그랬으면 신고한 것과 똑같은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니죠. 신고 관련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왜? 신고했으니까.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세율은, 자 상속 등기 세율이죠. 이때는 3, 8 큰 거 1000분의 8 틀렸죠. 1000분의 15가 아니라 1000분의 8.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이 보니까 이 내용의 문제는요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나오면서 어떤 단어가 끼었냐면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단어 나온다면 언제까지? 전까지. 맞죠?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자 대도시 내로 들어왔죠. 그때는 중과세율 몇 배? 3배. 등록민허세는 3배입니다.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25번이 작년 문제니까 작년 문제에 대한으로서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 읽어드리는데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민허세 설명 틀린 것. 1번 등록민허세 납세 의무자는, 얘는 문제키가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서 문제 보니까 전세권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요 전세권자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것도 한숨 나옵니까? 한숨 나오면 어쩔 수 없고 2번 갑시다. 2번에서 부동산 소재지와 을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록민허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뭐 있어요? 납세지.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등록민허세로서 지방세.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가야죠. 주소지 틀렸죠? 답은 2번. 이런 문제만 나오게 비십시오. 문제 키만 잡아내면은요 문제는 금방 풀려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표준세율은, 자 이건 뭘 물어본 거예요? 등록민허세 표준세율 되면서 전세권 나왔죠. 그랬으니까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맞죠? 그 다음에 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민허세 세액이 건당 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6,000원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자, 여기에서 볼 때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 받아 이 말을 가리고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면 병이 등기하는 경우 나오죠. 이때의 납세 의무자는요. 당연히 병이 멍을 붙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는 누구다? 병이다. 맞죠?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28번에서 등록면허세 가장 옳은 것 1번 등기 등록 후에 거의 등록세를 거쳐주세요. 등록면허세로요. 등록세란 말은 없어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거쳐주시면 됩니다. 오타 나왔는데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경우 이건 뭘까요?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보통징수 틀렸죠.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보통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어떨까요? 틀렸죠.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신고, 납부만 적용된다. 그러면 보통 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외상으로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런 것은 국어 공부했던 것이고요. 세법 공부 아니었고요. 3번 볼 때 재산권의 소멸, 소멸이 뭘까요? 말소. 말소 이 말 나왔죠. 교수님 뭐랄까요? 건당. 부동산 가액 틀렸죠. 4번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납세를 짓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안 묻혔죠. 안 묻혔으면 등록면허세의 세원을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4번 맞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종과세, 정률세로만 구성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과세와 정률세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뭐가 끼어들어가야 돼요? 종양세가 끼어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자 때문에 만자 나오면 한자 나오면 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5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고요. 이제 어느 쪽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의향대로 해줄게요. 거기에서 취득세를 해줄까요? 재산세를 해줄까요? 재산세 해줄까요? 재산세로 해줄게요.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요약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이론적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줄게요. 그게 낫겠죠?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62쪽 갑시다. 62쪽에서 재산세. 세자표가 재산이니까 재산세의 세원은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재산은 법에서 정해진 물건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합니다. 재산을 보유했을 때 그 사용 수익에 대해서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가 징수하니까 시군구세고, 오른쪽 칸에서 재산세에서 징수하는 방법은 보통징수다. 보통징수니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신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없다. 가산세 규정은 없다. 하나, 고지서 발부된 후에 연체 이자 성격의 벌칙금인 가산금은 있다. 여기서 아실 거, 재산세에서는 가산세는 없으나
가상금은 있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산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보유 세금의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다 같습니다. 재산세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지역자원시세도 6월 1일 되는데 여기에서 보유 세금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취득일, 등기일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다 보유했을 때 이걸 합쳐서 과세하겠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과세하겠는가에 대한으로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따로따로 과세다. 물건별 과세다. 물건별 과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박스에서 이렇게 적어지죠.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납부기시 5일 전까지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구분 고지한다. 구분 고지한다는 것은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에 대한 선수로서 한 장 고지서로 나간다. 건축을 보유했으면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간다. 주택 보유했으면 주택에 대한 선수로서 고지서 나간다. 라는 의미로서 구분 고지한다는 물건별 과세예요. 자, 물건별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기 재산마다 뜻을 적어서요. 먼저 주택 볼 때 주택이란 단어 안에 숨어있는 것은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띄어내본다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게 곧 한 물건으로서 뭐다? 주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택 단어가 나온다면 뒤에서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한 그려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구분한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이 단어 안에가 뭐가 숨어져 있어요? 부수 토지가 숨어져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주택과 토지를 합한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과세 표현이 나왔으니까 주택에서 세율 물어본다면 그때는 누진세율이다. 좀 더 자세한다면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인데 여러분 시험에서 0.1%부터 0.4%까지 숫자는 맞게 줍니다. 그래서 주택 나오면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다. 농가주택도 세율은 누진세율. 고급주택도 주택 단어가 있으니까 세율은 누진세율. 일반 주택도 주택 단어가 있으니까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아까 제가 물건별 과세 그랬죠. 물건별 과세니까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라는 의미로서 주택별 세액 산정이에요. 그럼 세액 산정으로 물어본다면 그때는 주택마다로 하시면 되겠죠. 세율로 물어본다면요. 그때는 뭘로? 누진세율.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서 별장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주택법 배울 때 별장의 뜻을 배울 거예요. 별장의 뜻에 대한 내용은 주거용 건물로서 and 늘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고니까 and 휴양용도로 사용된 것이 별장에 해당되는 건데 앞에서 주거용 건물로서 했으니까 별장은 뭘로 가세? 주택으로 가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별장에 대한 내용 뭘로 과세다? 주택으로 과세되니까 요 별장 단어 안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 부수 토지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 단어가 나온다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부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장은 이꼬로 별장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가 합쳐진 것이 한 물건으로서 별장이란 거죠. 한 물건으로서 별장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별장은 주택으로 따라가는데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율만 안 따라간다.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간다. 그래서 별장 나오면서 세율 물어본다면 4%. 나머지는 다 주택과 같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디귿에 보시면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요 주택은 한 물건이죠. 주택과 토지가 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과 토지를 합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합한. 되겠죠? 합한 과세 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 건축물에서 보니까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 별장 건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왜 여기에서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과 별장 건물을 제외하겠는가? 이 별장 건물과 주택 건물은 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주택으로서 과세하고 주택으로서 고지서 나가지고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가면요 이중 과세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 제외, 별장 건물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서 이 건축물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이런 걸 말한 것이 바로 건축물이겠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이유로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건별 과세니까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에요. 건축물마다 세액 산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마다니까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된 거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입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건축 끝났다면 원칙적 세율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칙적 세율에 대해서는 0.25%입니다. 건축물로 끝났다면 세율은 0.25%다. 물론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에 해당되는 건데 예외적 내용의 비례세율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예요. 맞게 줄 거니까 그에 대한 내용까지 심도 깊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 과밀 억제권역 내의 공장 건축물의 신설 증설은 5배 중과세로서 0.25% 곱하기 5 함으로써 1.25%로서 5년간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 또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이 말이 있으면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4%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재산세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그러는데 취득세에서는 주거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취득세에서는 오른쪽 칸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주거분만 주택,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주거분만 주택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봅시다. 재산세 볼 때에 여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여기는 주거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주거 외 부분으로서 같이 있어요. 이때 주거 부분은 주택이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 주거 외 부분은 건축물이니까 비례세율. 그럼 세율이 구조가 다르니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어느 부분을 주택으로 보겠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의 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재산세 겸용주택을 물어보면서 동자가 있어요. 한 동.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아파트 생각하세요. 아파트. 아파트니까 끝말은요.
주거 분만 주택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구, 구자 있으면요 한 사람 소유권자라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 소유권자니까 한쪽에 몰아주겠죠. 한쪽에 몰아줌으로써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 부수 토지, 별장 부수 토지 제한 모든 토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택 부수 토지와 별장 부수를 왜 제외했을까요? 제외했던 원인은요. 이 주택 부수 토지와 별장 부수 토지는 주택으로 고지한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고지하니까 토지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 말이 나오면서 선다 1, 2, 3, 4, 5회가 주택 부수 토지, 별장 부수 토지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제외.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토지니까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다. 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박에 대한 모든 배 그리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되는 비행기가 항공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항공기가 아니에요. 항공기가 아님으로써 재산세 과세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대한 내용 10분 쉬었다 합시다.